시장에서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주린이 분들부터 해서 국민 종목 아닙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훈풍 때문인지 SK하이닉스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오늘은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좀 한동안 부진했었잖아요. 이제 반등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여줄 힌트로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좀 반도체가 조금 강세를 보였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해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선은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상승이 되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 반도체 업종에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불러왔는데 네. 자,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같이 좀 움직여 줬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다만 지금 이제 오늘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는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쪽.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구분을 네네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메모리 안에서도 D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3D 낸드 플래시에 관련된 3D 낸드 메모리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한마디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메모리 안에 이제 용량을 저장시키는 기술과 네. 메모리가 없이도 용량을 저장시킬 수 있는 기술.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 차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메모리에 대해서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낸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D램이 있습니다.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D 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있죠. 네. 이 스마트폰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3D 낸드 비메모리입니다. 플래시.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D램은 전원이 있어야지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메모리를. 네. 한마디로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3D 낸드 같은 경우는 전원이 없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는 거고 네네네. D램은 무조건적으로 전원이 필요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PC 같은데 아, 서버 같은데 네네네. 많이 쓰이는 게 이제 D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대세는 이제 3D 낸드죠. 네. 낸드이고 D램도 지금 이제 거의 지금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업의 과도기. 네. 사실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물론 이제 삼성이 꽉 잡고는 있어요. D램 네.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밑으로 이제 인텔이라든가 이런 뭐 각국의 굴지 기업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따라잡히면 또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D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3D 낸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밑으로 이제 보자면요. 뭐 마이크론 아시죠? 네, 알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3D 낸드에 관련돼 가지고는 삼성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 낸드 그 메모리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삼성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지수가 올라서 삼성전자가 좋냐? 아니면은 반도체 지수가 올라서 기타 메모리 산업을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냐? 이 두 가지죠. 오,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은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괜찮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도 무난한 가격이긴 하지만 네. 내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 오. 삼성전자가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지만 네.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추격을 당하고 계속 네. 그러한 불안정한 모습에서 그 각국의 굴지 기업들과 이런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3D 낸드에 관련된 소부장 쪽을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 3D 낸드나 D램이나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네. 메모리가 실존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앞으로 산업은 비메모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비메모리에 대한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섹터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비메모리 안에서도 이제 재료 부품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 부품주들 보면은 뭐 각국 뭐 반도체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네. 잘 찾아보시면은 그런 기업들 오. 위주로 전망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알짜를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권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나눠주셨고 메모리 안에 랜드와 D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기서 경쟁 국가들, 경쟁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홍준 전문가님이 늘 말씀을 해주시는 물죽닭이잖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을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좋겠다라고 판단해봐도 좋은 것인지 어. 아니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시는지 힌트 좀 주세요.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우리가 단기 테마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3D 낸드 네. 쪽이라든가 비메모리 쪽 이런 쪽은 코스피 종목도 있거든요. 오. 네, 그럼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3D 낸드 뭐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주들 보잖아요. 굉장히 실적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네. 펀드가 받쳐주고 있다는 네.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도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반도체 쪽은 사실상 이제 단기 테마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테마고요. 내가 이런 조금 미래 전망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비메모리라든가 3D 낸드 쪽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제 이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것인가. 그러면 이쪽 포트를 비중을 어느 정도로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를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내 남은 비중에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단기 테마에 좀 공략을 하시는 게 투자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반도체도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주들도 지금은 조금 모아가시는 구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차피 지금 바로 반등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모아갈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모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D 낸드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지금 이제 그 밑으로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제 3D 낸드에서 V 3D 낸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제 V 각층의 8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각층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메모리에는 이렇게 각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층이 촘촘하게 있어요. 네. 기존에는 이제 160 각층 정도? 어. 요 정도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좀 네, 길어지니까 이제 약간 어. 머리가 굳어지고 근데 이제 있어요. 요번에 네. 삼성전자 개발한 V 형식의 각층 이 3 낸드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거기에 이제 50각층이 더 많이 올라와서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된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요번에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네. 거기에 관련된 관련주들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모멘텀을 좀 따라가시는 게 좋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 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주들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면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이 관련된 앞으로 이런 그 굉장한 이제 뭐 기술력에 관련된 있는 종목들 관련주들 조금 풀어 드릴 테니까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이쪽으로는 장기 중장기 관점에서 좀 모아 가시고 지금 이제 단기 테마는 코스닥 시장이 맞아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빠른 시간 내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테마들로 공략을 하시려면은 코스닥 시장을 보시라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려고 하니까 약간 말씀이 좀 길어지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빨리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기술 발전이나 미래 전망이 좋은 종목을 코스피, 코스닥 구분할 것 없이 가져가는 것,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는 포트폴리오 한켠에는 반도체 종목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바로 터치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전략들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해 보실 수 있고 대답도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혜택들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해 드리니까 주린이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